그게 10년 동안 7억을 순수하게 모았던 이 친구의 정말 큰 힘입니다. 안녕하세요, 돈독이 여러분. 저는 여도은입니다. 오늘 참 오랜만에 제가 재테크 중에서 짠테크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의 가장 또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대기업 직장 생활만 10년을 하면서 순수하게, 그러니까 투자를 제외하고 모은 돈이 7억 원 정도가 돼요. 7천만 원도 아니고 7억 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짠테크를 통해서 혹은 열심히 돈을 모은 것을 통해서도 목돈을 잘 마련한 그런 사례는 과연 어떤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통해서 가능한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한지 여러분께 한번 차근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서면 인터뷰를 받았어요. 제가 좀 직접 출연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극구 사양을 해가지고 서면 인터뷰를 받았고요. 그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직장 생활만 10년, 10년 동안 대기업이라고 해도 연봉이 1억씩이라고 해도 엄청 더 2억, 3억인 경우도 있지만 평균 1억씩이라고만 해도 그거를 10년 모았다고 하면은 진짜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10억. 근데 어떻게 하나도 안 써요. 최소한의 우리가 삶을 유지하려면 내야 하는 것도 있고 써야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7억이라는 돈이 처음에는 가능할 법도 한데 싶은데 저의 사례를 두고 보면은 저는 직장 생활은 아니지만 물론 프리랜서긴 하지만 과연 내가 이런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졌을 때 스스로에게 아니, 나의 생활 패턴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어 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종잣돈을 모았던 그 방법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보세요, 한번. 첫 번째, 밥은 삼시세끼 회사에서 해결한다. 밥이 되게 잘 나오는 회사에 다녀서 아침, 점심, 저녁, 특히나 점심, 저녁을 다 해결을 한대요. 그러니까 밖에서 평일에는 외식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중고 경차를 구입해서 이동에 대한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보통 생활에 있어서 줄이는 짠테크를 하는 방법이었고요. 출퇴근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회사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면서 교통비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셔틀버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교통비는 0원이 되는 거고요. 어쩌다 차량을 운영을 하더라도 중고 경차이기 때문에 기름값이나 통행료나 그리고 다양한 비용에 있어서 크게 일반 차량 대비해서는 좀 줄 수 있겠죠. 만약에 나는 차가 굳이 필요 없다면 이 차량에 대한 소비도 없다고 하면 이것도 1년에 한 몇백씩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큰 비용 중에 하나인 주거 비용을 최소화한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얹혀 사는 거죠.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월세를 절약한다. 이 월세가 진짜 엄청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사실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이 저기 서울에 있는 직장인인데 집이 강원도야. 그러면은 부모님하고 살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는데 나는 좀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어. 엄마 아빠 없는 집에서 뭔가 나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접으라는 거예요. 접으시라는 겁니다. 독립적인 삶은 언제? 추후에. 추후에가 언제냐? 돈을 모았을 때, 충분히 돈을 모았을 때 가능한 그런 나중에 꿈을 꾸면서 자린고비가 이렇게 굴비 매달아 놓고서 이렇게 먹는 그런 상상을 하잖아요. 여러분의 독립은 상상 속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과소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특히 명품이나 고가의 가전기기를 산다거나 게임기 사는 것을 금물,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도 보세 옷으로 최대한 저렴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그동안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많이 이렇게 개선이 되기는 했지만, 많이 달라지기는 했지만 제가 아직도 이제 놓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명품 요새는 거의 안 사요. 고가의 가전기기는 관심이 없고요. 근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사실 여기에 돈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줄이면은 과연 삶이 재미가 있냐, 무슨 재미로 사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보니까 그 친구를 보면은 저렇게 해도 재밌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참 많구나. 다양한 무료 페스티벌이나 공원에 놀러 간다든지 운동 경기를 보러 간다든지 다양하게
돈을 크게 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문화생활 거리가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 어떻게 슉슉슉 잘 찾아오는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친구를 보면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없어요. 예, 뭐 추가적으로 돈을 쓴다든가 하는 것도 굉장히 드물고 월 카드 사용 금액이 50만 원 미만. 사실 50만 원도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하고 거의 뭐 이번 달에는 뭐 15만 원 썼네. 뭐 이럴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다. 어떻게 대체 뭐 이 친구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돈을 모으는데 자잘한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짠테크라고 해서 짜잘짜잘한 돈들 항상 아끼려고 하죠. 모으려고 하고. 그런데 결국에 이제 큰 비용을 아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월세나 차량 그리고 명품 등에 필요한 돈이 아닌 그런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들어가는 지출을 좀 제거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커피, 우리가 무심결에 항상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스타벅스 들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거는 무조건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예, 커피 제공하지 않는 회사는 없잖아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을 하고, 담배는 끊어야 한다. 담배에 들어가는 비용.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챌린지 비슷하게 하면서 돈을 한번 모아보세요 하면서 굉장히 이율이 높은 통장들 많이 소개해 드렸잖아요. 상품들, 금융상품들. 그때도 담배를 피고 싶을 때 혹은 담배를 사고 싶을 때 그 돈을 저금해 보세요. 그리고 1년을 모아보면 내가 담배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러면 건강도 챙기고 돈도 챙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비흡연자가 되는 것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담배를 피는데 그거 얼마나 모이겠어? 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꽤 많아요. 생각보다 꽤 많고 또 그 돈을 모아서 다른 투자를 했을 때 생기게 되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생각하면 건강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가계 경제를 위해서라도 끊는 게 좋겠죠. 그리고 통신비, 요거는 이제 많이들 실천을 이미 하실 거예요. 뭐 알뜰폰 쓰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저렴한 요금제로 사용하신 분도 있고 또 휴대전화는 워낙에 성능이 또 상행 평준화가 돼서 교체하는 그 주기도 길어졌죠. 저도 이전에 아이폰을 굉장히 오래 쓰다가 이번에 삼성폰으로 바꿨을 때 아이폰 한 5년 정도 썼어요. 근데 사실 거의 뭐 기능이 큰 문제가 없으니까 망가지지 않는 한 안 바꿨는데 요게 이제 액정이 깨지면서 제가 이제는 바꿔야 하나? 슬슬 바꿔야 하나 하다가 삼성으로 바꾸고 나서도 아주 뭐 한 2년 정도 잘 쓰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선크림 정도, 요거는 이제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제품이니까 쓰고, 로션도 막 이것저것, 스킨, 여자들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스킨, 뭐 앰플, 로션, 크림 이렇게 쓰는데 그러지 말고, 근데 또 이분도 남자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어요. 세타필 같은, 이거 PPL 아닙니다. 요런 보습 제품 하나로 충분하다. 원샷 원킬 충분하다. 저도 이제 뭐 세타필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또 우리 또 소중한 나의 피부 여자분들은 저렴한 제품으로 많이 이렇게 레이어링해서 바르곤 하잖아요. 근데 그 레이어링을 그동안 내가 한 5단계 했다면 한 3단계 정도로 줄여볼까요? 우리가 확 줄일 수는 없으니까 한번 조금씩 줄여볼까요? 삶의 질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돈을 많이 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진짜 100% 공감을 했어요.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100%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돈을 잘 써서 삶의 질을 올라가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돈을 적게 쓰면서도 삶의 질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돈을 헤프게 많이 쓰는 것은 좀 금물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가는 그래서 너의 행복은 뭐냐, 너는 뭐하고 노냐 라고 했을 때 아까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잘 찾아서 논다고 했지만 돈이 많이 안 드는 운동, 이 친구는 또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농구나 헬스 같은 운동을 한다는데 그러니까 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뭐 골프 한창 코로나 때 엄청나게 많이 치러 가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사실 골프가 한번 나가면은 뭐 3, 40만 원은 그냥 깨지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만 깨지나요? 골프 채 사야지, 골프 옷 사야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에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컸는데 요것보다는 돈이 좀 덜 드는 운동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뭐가 있을까요? 여성들이 한다면 농구하기는 좀 애매하고 뛸까요? 맨발로? 맨몸으로 뛰는 것도 좋고 등산?
등산은 근데 또 약간 또 그런 장비들 자꾸 사려는 욕심이 생기고, 뭐 없을까? 운동 같은 거? 자전거? 자전거도 집에 있는 분들은 괜찮은데 없는 분들은 또 그걸 사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과 약간의 도구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요가 정도가 가장 또 심신수련에 좋은 운동이 아닐까 싶고, 사실 제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면서 여가 시간을 보낼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누워서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물론 앉아서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누워있으니까. 그런 걸 하면서 약간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 좀 힐링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어딘가에 돈을 쓰지 않아도 나만의 시간을 풍족하게 만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하나씩 좀 강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은 고물가 쓰나미로 뭐 플렉스, 욜로 대신에 짠테크가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죠. 제가 이전에 내가 짠테크 나 여기까지 해봤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도 저는 뭐 커피는 쿠폰을 받아서 먹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도 실천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굳이 그 커피를 먹으러 가진 않지만 갔을 때 그 장소에서 혹시 뭐 백화점 가면 여기 백화점에서 그 앱에서 무료 커피 있나 하고 한 번씩 확인해보고, 요즘에는 신세계는 여러분 사라졌어요. 신세계는 사라졌고 현대 백화점이 좀 많이 줘요. 뭐 아울렛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런 거 여러분 알뜰하게 좀 챙겨 드시고, 신세계가 사라진 게 되게 아쉬워요. 왜 그거 없앴을까? 예.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저는 앱테크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앱테크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그 시간에 그 누르고 하는 그 시간보다는 제가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저한테 좀 더 많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앱테크는 하지 않는데, 그렇게 꾸준히 앱테크 하면서 그 캐시워크나 이렇게 걸으면서 하는 그런 테크를 통해서 뭐 커피 쿠폰도 얻고 뭐 치킨도 먹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것보다 더 큰 창출을 할 만한 뭔가 있다 싶으면은 굳이 그거를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도 정말 다양하게 소소하게 내가 쓸데없이 쓰는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세요. 특히 쿠팡, 요새는 또 알리테무 이런 거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 아시죠? 정말 나는 싸다고 해서 뭐 7,000원에 무료 배송이래. 근데 뭐 티셔츠가 5개가 와. 물론 5개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소비는 정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사는 것도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집에 우리가 티셔츠가 없어요? 집에 없는 거 사는 거예요? 정말 지금 당장 쌀이 뚝 떨어져서 쌀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뭔가 정말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닌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최근에 쿠팡에서 샀던 것들은 뭐가 있었는지 한번 쭉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도 스스로 가져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드렸던 대기업 직장생활 10년 순수하게 모은 돈만 7억인 직장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특별한 게 없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거를 꾸준히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이고, 그게 10년 동안 7억을 순수하게 모았던 이 친구의 정말 큰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뭐 별것도 아니네, 뭐 이런 걸로 돈을 어떻게 모아, 뭐 얼마나 줄였길래,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다. 나는 한번 도전해보자. 이 친구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못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한 발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 테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